네, 첫 번째 지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국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의 하나의 모임인 하나의 개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죠. 지구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요. 기권 밖의 우주 환경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기권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권 또한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2번. 다음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 암석, 사막, 화산재, 모래, 언덕 모두 직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3번. 다음 중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권은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한다. 네, 표면만 보는 게 아니고 내부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권에서는 날씨 변화가 일어나죠. 기권에는 날씨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것들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 분포가 올라갈수록 낮아지거든요. 대륙권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대륙권은 온도 분포가 올라갈수록 낮아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3번. 수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빙하다. 빙하가 아니죠. 바다죠, 바다. 빙하는 2위고 바다가 1위입니다. 답이 3번이겠네요. 생물권은 직권, 수권, 기권 모두 분포한다. 생물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외권은 기권 밖의 우주 환경이다. 맞는 말이네요. 자, 4번.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자, 1번의 시추와 2번의 4번의 지진파 화산 분출물 연구는 직접적인 물질로 가지고 내부를 알아보는 거지만 시추는 아주 조금만 팔 수 있고 화산도 마찬가지로 멘틀 쪽에 있는 물질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석 연구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긴 하나 태초에 지구는 어떻게 생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이죠, 답은. 네,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내부의 액체, 기체, 고체 이런 부분들을 알아낼 수 있고요. 5번의 고온, 고압, 광물 합성 실험은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고온과 고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한다라는 것들을 해서 내부에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번 지진파 분석이고요. 자, 5번 지구 내부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는 지각이죠. B는 멘틀, 외해, 내핵이 되겠습니다. A는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구별할 수 있다. 네, 맞죠. A와 B 사이의 경계면은 모호면, 모호로 비치치 불온성면이라고도 하고요. C는 액체 상태로 가장 큰 부피. 액체 상태는 맞는데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틀렸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B인 멘틀입니다. 멘틀. D 고체 상태이다. 내핵은 맞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5번 C와 D는 A와 B를 구성하는 물질보다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로 갈수록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6번 진흙이 쌓여 다져지고 굳어진 함석. 진흙은
셰일이 되겠죠. 셰일. 사암은 모래가 쌓인 퇴적암이고요. 셰일은 진흙이 쌓인 퇴적암. 그리고 석회 물질로 쌓인 석회암은 또 퇴적암. 규암은 변성암인데 사암이 변해서 규암이 되고요. 4번 반려암은 화성암, 마그마가 굳어진 화성암 중에서 지표면에 화산암, 깊은 곳에 심성암이 있는데 그 화산암에는 유문암, 현무암, 화강암, 반려암이 심성암에는 있습니다. 이때 어두운 광물과 밝은 광물이 많이 섞여서 이렇게 암석이 밝은 색을 띠기도 하고 어두운 색을 띠기도 하는데 반려암은 거기서 어두운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두운 암석인 겁니다. 네. 다음은 7번. 원래 암석에서 성질이 변했대요. 성질이 변했네. 그 중에서 압력을 더 많이 받았대. 우리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압력을 더 많이 받았대요. 편암, 염리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였는데 압력을 받아서 눌리면 이렇게 줄무늬 모양을 생긴다는 염리가 있었죠. 답이 1번입니다. 이게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였고요. 여감, 자갈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 말이지만 위에와 상관이 없죠. 화강암, 광물의 결정이 크다. 심성암이었기 때문에 그 광물의 결정이 크다. 맞는 말입니다만 위에랑 상관없고요. 대리암은 석회 물질이 그 퇴적암을 만들잖아요. 심성암, 아니, 석회암을, 그 석회암이 대리암으로 변하게 돼요. 변성암이면. 근데 광물의 결정이 크다. 네, 맞습니다. 변성암에서 열과 압력을 받을 때 열을 많이 받게 되면은 광물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과정에서 원래보다 결정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크다는 맞고 변성암인 것도 맞고 하지만 압력의 영향을 더 받은 게 아니고 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게 대리암의 결정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변성암의 광물의 결정을 더 크게 하는 것은 열, 변성암의 염리를 발달시키는 것은 압력. 네. 현무암, 암석의 색이 어둡다. 맞는 말이지만 변성암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7번은 1번. 8번. 가는 현무암이고 나는 반려암이다. 두 암석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화석이 잘 발견된다는 것은 퇴적암의 특징이고요.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에 속해 있는데 화산암은 여기에서는 현무암만 되어 있어요. 이 반려암은 심성암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어두운 색의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딱 봐도 여기도 어둡고 여기도 많이 어둡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현무암과 반려암은 심성암과 화산암인데 심성암과 화성암을 이루고 있는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 있는 거 맞습니다. 주로 모래나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사암을 말하게 됩니다. 9번 무색 투명하다. 광물들 중에서 무색 투명하다. 밝은 거는 석영이 있고 그 다음에 방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방해석을 긁어보면 방해석이 긁힌다고 했으니까 더 단단한 석영이 답이 되겠어요. 휘석, 흑음모, 장석, 감남석은 그 모두 조항 광물인데 얘는 어두운 광물, 얘는 밝은 광물이었죠. 조항 광물 중에 또 하나가
각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조항 광물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10번. 가나다 특성을 나타내는 광물을 보기에서 골라 짝지은 것은 클립이 붙는다. 쇠붙이가 붙는 것은 자철석이겠죠? 자철석. 묽은 염산에 반응을 한다. 방해석입니다. 방해석. 색은 검은색이지만 좋은 색이 흰색이다. 답을 먼저 말하면 흑음모입니다. 자, 이렇게 흑음모, 적철석, 자철석은 모두 색이 검정인데 흑음모는 좋은 색이 흰색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철석은 붉은색 계열이 나오고 자철석은 회색 또는 어두운 색 계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해석 흑음모는 검은색이지만 좋은 색은 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표면에 토양이 형성된다. 맞고요. 토양은 위쪽에 지표면에서 형성이 되고 이끼의 작용으로 암석 표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식물에 뿌리가 들어가면. 지하수의 작용으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고 있죠. 암석의 틈에 스며든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면서 벌어지게 하고요. 암석의 틈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암석을 더 단단하게가 아니고 잘게 부수일 수 있겠죠. 다음은 토양의 단면인데 맨 위에 표토, 심토, 모질물, 기반암 순서인데 만들어진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1번 A는 심토. A는 심토가 아니죠. 서로 반대로 바뀌었죠. A는 B가 풍화되었다. B가 풍화돼서 A가 아니고 3번 표토가 만들어지고 4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A가 풍화되어 B가 되었죠. 틀렸고요. C는 모질물이고 D는 풍화되어서 D가 풍화되면은 첫 번째 기반암이 풍화되면은 2번 모질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B는 생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이다. 생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표토이죠. 표토. D는 풍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기반암은 풍화되고 남은 녀석이죠. 그러니까 풍화되지 않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13번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마그마가 식었어요. 그러면은 화성암이 되고요. 화성암이 풍화 침식을 받으면 잘게 부서지겠네요. 그래서 퇴적물이 되고 퇴적물이 굳어지면은 퇴적암이 되겠죠. 이러한 퇴적암과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압력의 순환 과정이고요. 답을 찾으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전 세계의 해저에 해령이 존재한다. 해령은 해양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판의 경계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바다에 모두가 판의 경계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게너가 찾았던 그런 증거가 아니고요. 빙하의 흔적이 열대나 온대 지역에서 발견된다. 맞고요. 떨어진 두 대륙의 해양선의 모습,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해상선이 일치했고요. 같은 종류의 고생물 화석이 여러 대군에서 수용을 할 수 없는데 여러 대륙에서 발견이 됐었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순서를 나타내면 판게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지금 대륙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그림이고, 지금 현재와 같이 많이 떨어져 있는 가가 제일 마지막이겠죠? 나다가. 6번. 자, 판은 단단한 암석층이다. 단단하기 때문에 지각과 여기 멘틀의 윗부분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2번. 대륙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하겠죠? 해양판은 해양 지각을 포함하겠고,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에 포함된 층이다. 판은 지각이라는 해양 지각과 대륙이 있고 멘틀의 윗부분이 합쳐서 판이 되겠죠. 판은 내액의 대륙 운동으로 움직인다. 내액이 아니고 멘틀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판 1, 2, 3이 있다고 치면은 멘틀이 밑에 열을 받고 따뜻해진 멘틀은 위로 올라옵니다. 차가워진 건 내려가고요. 올라오고 내려가고 여기도 올라오고 일로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판이 벌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판이 모아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은 멘틀의 대립 운동으로 움직인다. 5번이 틀렸죠. 17번. 판의 분포와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고르면 판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난다.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8번. 지진의 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모는 발생한 에너지 양이 맞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지진이 발생한 에너지 양이 많다. 진도는 피해 정도 맞고요. 지진이 절대적인 크기는 규모, 에너지 양이니까 그 진원지에서 발생한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지진의 크기는 규모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지진의 진도는 장소에 따라서 매우 잘 변하기 때문에 지진의 절대적인 크기는 규모로, 피해 정도는 진도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19번이 여기 있네. 자, 19번. 화산대, 지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한다. 왜냐하면 서로 판의 경계 부분에 많이 위치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판의 중앙부가 아니고 경계 부분이었죠. 기억, 니은. 자, 22번.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된다. 네, 여기 해양판, 대륙판 이렇게 구분이 되죠. 지각은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판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3번. 판의 아래쪽에는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 대류로 인해서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판은 멘틀 대류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멘틀 대류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판이 움직이는 게 멘틀 대류 때문이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네,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죠.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여기 경계가 아닌데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대륙 내부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 대륙 내부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네,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서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화산 활동이 바닷가에서도 일어나죠. 이렇게. 마지막 5번.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지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면 지진도 활발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